네,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말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이행 강제금이 뭔지 이제 뭐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업으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자꾸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라에서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에요. 정책이라기보다는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정책은 정책이죠. 그래도 과태료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거를 막으려면 거주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로 그냥 정리를 끝내버렸잖아요. 그냥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나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나라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들이 하지 못하니까 그분들한테 월급을 주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못하고 너희도 못해. 우리도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맞지만 글쎄 우리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냥 돈 내, 과태료 내, 그리고 세금 내. 참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는 게 저도 좀 사실 좀 그래요.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해놨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동안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암암리에 아주 많은 세대들이 실거주로 지금 이용을 하고들 있어요. 아시죠? 잠실의 롯데 시그니엘, 그리고 해운대에 매우 유명한 그 뭐 LCT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유명한 생활형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거나 브랜드가 없는,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여기저기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갑자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막 찾아가가지고 막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쫓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실거주 하던 사람은 앞으로 갑자기 이행 강제금, 시세의 10%의 이행 강제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시그니엘 이런 데 보시면 40억 이렇게 나가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10%면 얼마예요? 뭐 4억. 매년 4억을 과태료를 내라는 게 이게 사실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큰일 난 것 같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싶은데, 실질적으로 향후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과태료를 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행 강제금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일반 아파트처럼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이렇게 한 후에 실거주를 하는 세대에 한해서 이 이행 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행 강제금을 안 내려면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돼요.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숙박으로 간주가 돼요. 실거주가 아닌 장기 숙박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 이 과태료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거예요. 다 누구나. 왜냐하면 내가 생으로 동사무소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한 후에 실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이행 강제금은 실제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2023년 올해 10월부터 이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할 거라고 나라에서 이제 정책을 내놓았었는데, 그 후에 더욱더 생활형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탁사를 우리 단지 안으로 영입을 시키기를 원할 거예요. 시키려고 달려들겠죠.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이행강제금을 안 내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좀 유명한 뭐 LCT다, 롯데 시그니엘 이런 데는요, 위탁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위탁사가 다 들어와 있어서 다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좀 열외적인 얘기긴 한데, 장윤정이 그 여의도 쪽인가 또 분양받은 거 뭐 있거든요. 뭐 되게 평수 큰 거, 이거요 다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뭐 장윤정 이런 사람들이 그 청담동이나 여의도에 자기가, 그 사람들은 방송국도 다니고 일도 다녀야 되는데 거기 그 서울 한복판에 거주하려고 들어갔지, 그 사람들이 무슨 호텔 사업하려고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그 롯데 시그니엘에 연예인 뭐 클라라 이런 사람들 산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텔레비에서도 봤어요. 시아준수도 그 시그니엘에 거주한대요. 그리고 조인성도 옛날에 그 시그니엘을 직접 분양을 받았다고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많은 연예인들이 바보여가지고 여기에 동사무소에 생
이행으로 전입신고해서 이행강제금 내면서 살게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좀 알아보세요. 그런 언론에서 되게 공포심 조장하고 그런 영상만 보면서 무슨 뭐 사기 분양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좀 그 내면을 여실히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이렇게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실거주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뭐가 좋냐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세금을 안 낸다니까요. 여러분, 주택에 해당되는 세금을 안 내요. 주택에 해당되는 세금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이 주택에 해당되는 세금과 주택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센 이유가 아파트 그 투기 과열 때문에 생긴 건데, 나라에서도 아파트만 규제를 하면은 뭐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뭐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 서민을 위해서 서민의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잡겠다 해서 묶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택에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있고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요, 일반 뭐 빌라도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에 포함이 되고요. 이 여러 가지 이 주택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를 때려잡으면서 주택 전체를 규제를 하면서 지금 얘네들은 사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옆구리 터진 거거든요. 도생, 뭐 빌라, 오피 이런 거는 원래도 그렇게 막 투자에 큰 대상이 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아파트 규제하다가 갑자기 오피스텔도 피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룸 하나를 갖고 있어도 내가 무주택자인데 진짜 조그만 원룸에 전입신고만 하고 살아도 1주택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룸 사는 사람은 그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를 해서 뭐 청약도 신청할 때 1순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도 지금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세금 부과가 되면은 세수가 거치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면밀하게 살필 이유는 크게 없고, 일단은 주 목적은 이제 아파트인 거죠. 아파트.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이 정부한테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자꾸 아파트처럼 쓰니까 아주 그 정부의 정책을 아주 비웃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훨훨 생활형 숙박시설이 피가 붓고 이런 식으로 되게 과열이 됐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주를 하시더라도요, 위탁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절대 안 물어요. 그리고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행강제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무지가 두려움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알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위탁사 통해서 전입신고 하셔서 숙박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 만약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못 살 경우에 아파트처럼 내가 월세를 받는 거는 그렇다 쳐도 전세를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전세를 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전세자금 대출은 당연히 못 받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이요,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오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명을 만든 거예요. 대출 상품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전세를 들어오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서민보금자리 지원 대출이라는 상품명이 있다고 칠게요. 얘는 근데 상품명에는 전세라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대출을 받든 이 대출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전세를 들어오기 위해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들어오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든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대출을 받아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세를 여러분 들어오시면 돼요. 된다고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꼭 그거는 받을 수는 없겠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다른 명목 대출을 받으시면 된다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여러분 실화예요. 그 남양주 별내역 앞에 현대 힐스테이트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집을 들어가려고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었어요. 제가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한데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실제로 그 대출
상담사까지 소개를 받았었거든요. 그분이 그 상담사가 저한테 전세 자금 대출 론으로 대출을 해주진 않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와 비슷한 금리의 다른 대출 상품으로 그 별내 힐스테이트 생활형 숙박시설의 모든 전세 입자들을 그 대출 상품으로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세 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른 대출을 통해서 다른 대출로 알선을 받아서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그 대출 상담사 연결해 주시는 분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연결을 해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명목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를 하기 위한 다른 대출 상품이 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상품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현장을 나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저는 이제 지인도 있고 제가 그 집을 전세를 들어갈까 해서 그 집을 알아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발품을 팔아서 직접 그 현장에 가고 그리고 분양 사무실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경험으로 이거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여러분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가 가능하고요. 지금 다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요거고요. 두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세자금 대출론이 아닌 다른 대출론의 상품을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로 충분히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가능한 제가 현장 명까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언론에서 제가 그런 뉴스들을 저도 가끔씩 봐요. 자주는 안 보고 왜냐면 보고 있으면 좀 열받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공포심을 너무 심어주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피눈물 뭐 분양 사기 뭐 곡소리 폭락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몇 개 이제 올라온 걸 제가 방금 봤거든요. 이게 조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이 이행 강제금 이 의문점만 좀 해결이 되시면 나머지 지금 그 생활형 숙박시설 마피 뜨고 했던 것들은 이거는 그 케바케거든요. 생뚱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아파트 값도 금매로 좀 이제 많이 싸게 나온 것들도 그동안 많았고 그동안 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뚱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지역이든 많이 빠진 데는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건데 마치 생뚱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건 좀 걸러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분도 봤냐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더니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장기 숙박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해서 거주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행 강제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 사는데 내가 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도 못하고 왜 위탁사랑 이런 운영사 같은 거를 끼고 해야 되냐 머리 아프게 이게 뭐냐 난 이런 거 싫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위탁사를 끼는 게 주택 그 세금 중과에서 훨씬 유리한 건데 이 사람 정말 너무 꽉 막혀 있다. 이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편법도 아니고 정법을 통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런 요령을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린 건데 막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참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있구나. 참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은 그냥 아파트가 아니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나한테 익숙하고 접근이 쉬운데 생활형 숙박시설 위탁사를 통해서 전입신고한다? 그냥 이런 낯설잖아요. 익숙하지가 않고 생소하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해도 그게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좀 고지식한 분들은 그냥 세금 다 내고 아파트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젊고 좀 깨어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진짜 그 부동산 자산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많이 해요. 막 몇 채씩 계약합니다. 제가 이거 누구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좋고 굉장히 메리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고 내가 진짜 내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막 아까워하면서 내본 사람들은 되게 바로 이거를 체감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여유가 있고 세금도 많이
많이 내보신 분들은 지금 뭐 자녀 이름으로 2채, 3채 이렇게도 하고 주변에도 소개를 해서 막 몇 채씩 이렇게 계약을 하시거든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상품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깨어있느냐 아니면 좀 이제 고지식하고 낯선 거에 두려움이 크냐 좀 그런 차이로 좀 갈린다고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요. 입지 좋은 것들 최근에 입지 좋은데 분양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요. 시세 정말 많이 오를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저도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언제가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자재값이며 땅값이며 인건비며 물가는 오르기만 하지 떨어지는 일은 영원히 없잖아요. 그냥 분양가는요. 집 주변의 시세가 폭망해도 분양가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다시 막 이렇게 오르지 않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기본 인플레이션 이상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일정 시간이 되면은 집값이 점프를 하는 그런 시기가 한 번씩은 온단 말이에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그 입지 좋은데 이런데 브랜드 좋은 데들 있잖아요. 뭐 자이, 힐스테이트, 뭐 롯데 이런 것들 나중에 저는 일반 사람들은 정말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고급 상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지역에서 나 어디 살아 그 생활형 숙박시설 그 이름을 딱 대면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비싼 데 사네? 너 잘 사는 애네? 이런 이미지가 생길 만한 그런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욕할 게 아니라요. 지금 마이너스 피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